주요했습니다. how to라는 건 왜, why가 있으니까. why라는 건 내가 뭘 성취하기 위한 why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니까 이 정도까지 왔더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형화된 how to, 스폰서를 따라라, 센터에 와라, 막 이런 느낌보다 내가 1년 9개월 정도 어떻게 해봤더니, 자, 기본은 있었겠죠. 월드 위너스 그룹의 기본 틀은 있었겠죠. 그 기본 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사업을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우아한 성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시크릿을 하게 되면 자리를 잘 잡으면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시크릿은요, 내가 노는 만큼, 정의자 스포츠는 합니다. 내가 일하는 건 하늘만이 알 수 있다고. 내가 노력하는 건 하늘만이 알 수 있다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 사업은 정직하니까. 그리고 내가 뛴 만큼, 내가 성장한 만큼 나의 파트너와 내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당신을 도와주겠어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사업을 진심적으로 열심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나 브론즈가 오셔서 브론즈가 되신 다음에 이 세미나장에 온 건 정말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월드 위너스 그룹에서 시크릿 사업을 계약하게 된다면 스폰서님이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빠른 시간 안에 브론즈를 가라고. 자, 브론즈가 되고 브론즈가 되지 않은 사람의 사업의 진행 방향과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행하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거에 하나 비교를 하고 싶어요. 자, 인간과 가장 유사한 DNA를 갖고 있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뭐 같아요? 그래요, 침팬지예요. 자, 그러면 침팬지가 사람과 얼마나 유사한지 알고 계세요?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 98.7%예요. 그러면 자, 먹는 모습도 아기와 상당히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침팬지는 1.3% 차이입니다. 인간과. 근데 우리에서 사람이 주는 먹이를 주고 자라고 묘기를 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1% 차이가 뭐길래, 1% 차이가 뭐길래 성공하는 사람들은 1% 차이가 뭐길래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고 얘기를 할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1%는 도대체 뭘까? 뇌가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시스템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세미나에 와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모든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1%를 오늘은 알아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요걸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제가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으니까 모 회장님을 20년 동안 모신 분이 계시는데 광고주 분이세요. 그분을 아침에 테헤란로에 있는 호텔에서 조식을 하게 됩니다. 조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조식에 가는 시간은 언제냐면 아침 7시에 가서 그 회장님을 맨날 만나게 돼요. 근데 그 50매층에서 내려보는 테헤란로를 딱 봤을 때 아침 6시에 다니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아세요? 벤츠랑 BMW가 아침 새벽에 다닙니다. 그러면 1시간 후에 7시에 봤을 땐 소나타와 렉스턴들이 테헤란로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8시가 되면 어떤 사람이 다니냐면 뚜벅이들이 다녀요. 어디서? 지하철 출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봤을 때도 1%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생활 자체가 다르고요. 그분들의 아침 식사는 5시에 먹고 출근을 한대요. 비서들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중요한 광고주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의 1%라는 건 기업 회장의 미팅은 비서가 출근하지 않은 7시에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1%, 즉 남들과 다른 생활, 나의 부지런함, 이게 생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어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얼마나 이 시간을 빨리 쓰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활동하고 저녁에 늦게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에게 물을게요. 당신은 왜 시크릿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장님들은 왜 시크릿을 선택을 하셨나요? 지인이 하자고 그래서? 아니면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돈인가요? 대답 좀 해주실래요? 네. 저스트 돈인가요? Why? 왜? 돈 때문이시죠? 왜 하필 돈 때문이시죠? 돈이 왜? 돈이 뭐가 중요하길래?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많으면 좋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나와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지키기 위해선 돈이라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저는 20년 동안 엔터테인먼트를 했고요, 모델 에이전시를 했고 여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요, 내 삶 자체가 내가 소중하고 내 자신이 좋기 때문에 누구한테 비굴하게 사업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크릿을 선택을 하고 알릴 때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머뭇거리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없고 내 소신이 없기 때문에 200만 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왜 망설이면서 얘기를 하고 쭈삣쭈삣 얘기하시면서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비전을 정확히 아신다면 200만 원을 사인을 결제하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뛰었을 때 공유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글로벌 매출 100대, 1000대, 만대의 매출 돌고 지구본을 몇 바퀴 돌려도 그 매출 100%가 다 공부가 되는데 200만 원 쓰는 게 뭐가 아깝다는 거죠? 제품을 백화점에 파는 제품을 200만 원에 할인해서 저 같은 밀라노에서 파리에서 싱가포르에서 모든 백화점에 파는 제품들을 받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것만도 이익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200만 원을 선택하는 것도 사람들이 왜 쭈삣쭈삣 하는지 이해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자, 성공하려면 저한테 필드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들을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성공하려면 그렇게까지 사장처럼 눈 크게 뜨고 레이저 나오면서 독하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매사 똑 부러지지 않게 흐지부지하게 사는 인생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라고 저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사장님, 도끼라는 건요 독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랑 사업 설명을 할 때 이 사업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죠. 팩트를. 그러면 팩트를 전달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200만 원이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업을 정확히 전달하게 된다면 안 할 이유도 없는 사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맨날 머뭇 걸다가 눈치 보고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객기로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객기. 내가 돈을 못 벌어요. 자, 우리 본질은 뭐죠? 사주합산이에요. 자, 매주에 돈이 주급이 들어오지 않는데 내가 후원자 미팅을 잡았어. 근데 그 친구가 내 사업 설명을 이해를 못해. 누가 이해를 못한 걸까요? 내가 이해 못하는데 후원을 붙인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가 죄라는 거죠. 자, 핵심이에요. 사주 합산, 사주, 주급, 200만 원, 월 15만 원. 이걸 정확히 지키고 있다면 내 눈에서 레이저가 이 사업에 확신이 있다면 내 레이저가 안 나갈까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흐리멍텅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 하시는 분들이 사업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레드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중에서 경력이 제일 짧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독하게, 급하게가 아니라 독하게 성실하게 사업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업은 100% 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업이니까. 그리고 한 번도
번도 저는 정의자 스폰서처럼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사업은. 내가 네이버에 한 사람을 검색하게 되면 여행사, 누구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렇게 나오지만 내 인생의 네이버에 한 사람 쳤을 때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찍히는 게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하지만 2년 동안 저도 거부를 하고 나니까 지금 이 사업을 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너무 기분 좋아서. 오늘은 무슨 사람을 만날까?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하우투라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하냐가 아니라 오늘의 사장님들이 들어야 될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리셋. 된다. 해보자. 할 거야. 난 무조건.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정확히 23살 친구 한 명과 24살 친구와 똑같이 2주 동안 성남 모라이라는 데에 가서 거의 몇 시간을 같이 살았어요. 결론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걸 떠나서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월드 위너스쿨에서 시스템은 뭐였었냐면 23살도 2주 만에 플래티넘 갈 수 있다였어요. 오늘 올라올 겁니다. 또한 24살도 2주만 집중하면 골드 갈 수 있다. 오늘 올라올 거예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저는 그 두 친구를 잡아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그룹에 원동력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두 친구들한테 집중을 하고 났더니 LA에서 매출이 공유받는 분들이 루비가 두 조가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한 조가 탄생이 된 거죠. 자, 사실 이런 사업이에요. 나 혼자만 성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사람들이 비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시크릿의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200만 원을 누굴 투자해서 한 번도 못 벌어서 이 사업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1년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오늘 저도 5억 미으로 올라오지만 5억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아니요. 가치관의 차이죠. 이 사업의 가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 사업은 돼요, 사장님.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넘어간다면, 자, 도끼는요, 인생이 몇 번뿐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선 미친 듯이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가기 위해서, 고려대를 가기 위해서 그때 미치게 정말 열심히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서울대 가거나 고려대를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끼라는 건 인생에 딱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시크릿에 도끼는 얼마? 4주라는 거죠. 이거예요, 사장님. 매주 4주 전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팀과 마음이 모였을 때 우리 4주 뛰자. 해보자. 그럼 사장님들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고 나는 내 자신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나 느껴보십시오. 외치고 난 다음에 파트너가 보고 스폰서가 보고 있는데 그냥 깡으로만 스폰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실버 가겠습니다 얘기하고 실버 안 갔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거는요 내 자신에 대한 합리화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사업은요 함께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남 믿고 하자면서요. 나랑 함께 하자면서요. 같이 벌자면서요.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리더라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을 1년 정도 딱 해보고 나서 저도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룹으로 옮겨오면서. 하지만 여기 오면서 섬기는 리더십, 배우는 리더십, 여기 와서 5억 명원화가 되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다고. 5억보다 훨씬 좋은 문화, 훨씬 좋은 사람들, 훨씬 좋은 리더들, 우리 파트너들의 편함,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우리 스폰서님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지금의 시크릿은 저는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의 하우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몇 년 동안 느껴왔던 1년, 2년 고작 되지 않지만 하우투라는 건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에요. 4주라는 거. 내가 지금까지 외쳤던 것을 이루어보자. 나의 존재를 한번 외쳐보자. 그리고 내가 외쳤던 거를 이루어보자. 자, 인생에 몇 번뿐이에요. 매주 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파트너가 동시에 마음이 접었을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뛰었을 때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인생의 도끼는 한두 번이다. 너무 독하게 보지 마십시오. 네, 저 나름 소프트해요. 네, 그래서 자 나의 가능성을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요거예요. 한계에 부딪혀보죠. 전 사업을 해봤잖아요. 사업이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잘 될 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영문선 터져가지고 저도 막 도망다니고 그런 적 있어요. 제 카카오톡이 다 털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 자, 밑바닥까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가치 더더욱 모르시는 겁니다. 자, 사장님, 저 밑에 바닥에 가서 호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오다 보니까 사장님들의 생각이 밑바닥까지 안 내려가고 밑바닥까지 안 내려가고 두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사업을 설렁설렁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싫어서 사실 자신 없으시잖아요. 다 잃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도전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다고 마음 먹을 때 이제는 나를 꺼내서 보여줘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한계에 가보지 않아서 우물쭈물하게 시간 보내는 게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노력한 이유, 자, 내가 이렇게 사람한테 강하게 얘기하고 해보시죠 사장님, 성공 잘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건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이 모습으로 이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80까지 살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벌써 지금 47세예요. 6세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만약에 시크릿을 안 하고 내가 기존 회사를 하지 않았으면 저 아파트 경비원으로 들어갔겠죠. 경비원 가서 아침마다 지나가는 어머님들 인사하고 유치원에 애들 보내주고 이런 거 했겠죠. 하지만 사장님, 경비원을 택한 삶보다 내가 좀 더 시크릿이라는 도구를 빨리 알았기 때문에 좀 더 돈을 벌고 비전을 받다는 거죠. 근데 내가 요즘 와서 우리 파트너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장님들, 내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만한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요, 사장님들, 파트너들 약간의 말썽 피우는 거 무슨 생각일 거예요? 하지만 이 사업의 가치를 알면 굳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분도 어차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그랬듯이. 저 또한 엄청나게 처음부터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1박 2일 세미나 거의 제일 늦게 왔었고요. 맨날 밤에 술 먹고 오전 강의는 안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이 시스템의 중요성, 이러면 된다. 그냥 정의자 스폰서님이 얘기할 때 하세요 하는 말 한 번도 도달지 않았고요. 그냥 해봤어요. 45살, 46살 먹어서 어느 정도 다 성공한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에 들어올 땐 그냥 배워봐야겠지가 아니라 스폰서님이 주고 보여주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처음 당시에는 죽을 다 보여주십니다. 자극 받죠. 내 통장이 찍히고 싶다는 게 두 번, 세 번 정의자 스폰서님 만날 때마다 계속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노기가 생기더라고요. 벌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그러면 스폰서님 방에 어저께도 스폰서님이 부르지 않는데 그냥 스폰서님 방에 가요. 가서 스폰서님이 주는 얘기 듣고 음료수 하나 먹고 그냥 쑥 있다가 그냥 스폰서님 얼굴 보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를 마감한 것 같은 느낌? 위안. 나도 여러 파트너들 때문에 여러 그룹이 옮겨오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느끼는 건 그냥 위안. 저분이야 라는 생각. 월드 위너스야. 그리고 우리 그룹이야. 내가 살아야, 내가 웃어야 스폰서의 마음을 내가 다 개운해. 이제는 왜 웃고 다니라는지. 내가 웃어야 우리 파트너도 웃더라고요. 내가 우리 스폰서한테 죽는 소리, 기죽는 소리 안 하면 우리 스폰서들도 더 신경 써주더라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중간 입장에서 내가 잘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내 핏줄이란다. 내 파트너들이 그대로 공유되는 게 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직도 지금은 시크릿 얘기를 하면요, 옛날에는 다단계 뭐라고 부정하는 사람들 오히려 제가 더 싸붙이는 것 같아요.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1년, 2년, 3년 후에 순자도 가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 사업에 내가 결정한 거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매일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내가 일어났을 때, 자, 거울을 보면서 시크릿을 보면서 얼굴이 찡찡하기 시작해요.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루 시작했을 때 나의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사장님들이 아침 6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30분만 더, 40분만 더, 1시간만 더 자고 일어나야지. 그럼 사장님 1시간 동안에 약속했던 약속들은 다 1시간씩 밀리게 되죠. 어느 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내 합리화. 야, 늦게 와서 차가 밀렸어. 지하철이 섰어. 이런 얘기 하겠죠. 지하철 쓸 일은 없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자, 정해진 시간 정확히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에 대한 리셋. 첫 번째, 인생은요 5 정도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시크릿 사업하다 보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5개의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반짝임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배우는 재미, 발전하는 재미, 브론즈를 만들어라, 브론즈를 만들어라, 브론즈를 만들어라. 너무 재밌잖아요. 2명 찾고, 2명이 새끼 치고, 2명이 찾고, 2명이 새끼 치고, 로얄 되고, 실버 되고, 골드 되고, 플래티넘 되고, 너무 신나잖아요. 매주 주급은 15만원씩 플러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2달밖에 안 됐는데 왜 내가 플래티넘이야? 이런 사업. 나와 내가 뛰어서 내 2줄에 신규만 1명씩만 갖다 해줘. 또 100% 공유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너무 행복한 시스템 아닌가요? 네, 두 번째는요, 인생의 5개. 재밌어요. 하는 재미도 있어요.
브론즈가 나와요. 로얄이 나와요. 실버가 나와요. 플래티넘이 나와요. 어느 순간 이게 맘대로 안 되는 파트너들이 들어오게 되죠. 정체가 되기 시작하죠. 그럼 이때부터 재미가 없는데 이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슬럼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생각하는 46살의 슬럼프는 뭔지 아십니까? 자, 감정적 사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후원 미팅을 하는데 후원 미팅이 8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심하게 감기 걸려서 링게를 맞을 일이 있었어요. 최영경 사장님이 와 계시는데. 근데 아침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열이 펄펄펄 나기 시작하는데 후원이 8개가 잡혀 있잖아요. 그분은 그 8명이 그냥 후원을 내리고 왔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 좋은 파트너가 사인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정말 링게를 갖고 있다가 너무 링게를 빨리 가니까 여기가 막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순간 좀 뺐어요. 빼고 바로 미팅 장소로 갔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 자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안 하면 내 감정으로 내 몸이 더 사치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프다는 것도 이제 사치. 그냥 내가 파트너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사실 어쩔 수가 없어 죄송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8명이에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정의사 선생님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사장님 몸 신경 쓰시라고. 몸 건강 신경 쓰셔야 된다. 정말 요즘 몸 건강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리더란 내가 누군지 지켜야 될 수 있을 때 지켜야 되니까. 내가 그 말씀은 정말 내가 가지고 와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도 스폰서님 내가 아픈 걸 아니까 아파도 티를 못 내겠어요. 그냥 입만 빡시빡시하고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져요. 사업도 잘 돼요. 이건 내 마음의 리셋 또한 내 마음의 평화 이 사업하면서 느낀 거. 그러면 3단계는 내 인생에 쓸데없는 슬럼프 사치를 버리면 3번째는 버티기입니다. 어떻게든 이 슬럼프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암적인 존재들과 만나서 쏙닥쏙닥 거리지 마시고요. 사업이 안 되실 때 잘 되는 스폰서들 만나서 무조건 상의하십시오. 그냥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제일 안 좋은 스폰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시스템에 나오지 않고 밖에 있는 스폰서, 시스템 안에 있는 스폰서가 저는 스폰서입니다. 밖에 있는 스폰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스폰서님 그러고 끝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스폰서를 무조건 믿고 따르십시오. 저는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는 버티기는요, 노력이란 자기 위치에서 사업이 될 때건 안 되건 간에 자기 위치에서 꾸준하게 버티는 겁니다. 왜? 시스템에서 비탈하지 않고 그냥 스폰서와 잘 되는 스폰서와 상의하면서 버티는 게 이 사업의 중심이 하는 거죠. 그럼 4번째는 뭐냐면 보상이에요. 이 시크릿 사업이건 어떤 단계건 간에 어떤 식으로도 보상이 주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주어지는 시기인데 그러면 봅시다. 처음에 시작해서 발전하는 재미 뭐 어떻게 2단계, 3단계, 4단계가 갔어요. 그러면 보면 5단계는 성공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겨우 2단계에서 오는 내 감정적 사치라는 거죠. 초반이에요, 사장님. 초반. 배우는 초반. 자,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받아쓰기 하죠. 받아쓰기 할 때 많이 틀려요. 문법도 틀리고요. 다 틀려요. 연필도 잡을 줄 몰라서 연필 잘못 잡으면 툭 부러지고요. 다시 가져가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많다는 얘기죠. 경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2단계 때 다가오는 그것 때문에 정책 때문에 이 사업이 돼 안 되라고 평가하기엔 이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또한 이 가치를 좀 더 생각하신다면 매달 10에서 15만 원밖에 안 쓰는데 왜 포기해요,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요, 사장님. 이게 2억이 들고 3억이 들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시멘트도 올리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 거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면. 하지만 가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포기하기 더 짜증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500 정도, 600 정도 매달 낸다면 그렇지만 10만 원, 15만 원 내는데 왜 포기하세요? 매출이 그렇게 많이 공유가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한쪽은 실버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받는 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했어요. 실버 점수가 저 있는데 한 명도 못 찾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스폰서한테 기다리는 미덕? 그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전 그래서 또 하나 보면 반짝이 사라진 후에 재미없는 삶의 정책, 바닥된 인내심을요, 이걸 가능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론은 사장님들은요 그냥 보면 누구나 멈춘 곳에 당신도 그냥 멈춰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때 제가 그랬잖아요. 한참 랠리 같은 거 하고 나면 얼마 전서부터 최고직자들이 많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작전을 짠 거죠. 그래, 바이너리를 쫙 며칠 동안을 봤어요. 다 들어가서. 정의자 스포츠는 저한테 맨날 그러는데, 내가 바이너리 다 알아요, 사장님. 사업 어떻게 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복지 한번 해보려고 저희 파트너 한번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요 친구를 승급시키면 어느 정도 우리 그룹에도 시너지가 나겠구나. 그래서 바로 새벽에 찾아가서 시작했죠. 해볼래 안 해볼래? 뛰어볼래 안 뛰어볼래? 24살, 23살의 비전이면 이 그룹 자체가 비전일 수도 있어요. 스피치 기가 막히게 하고 감정 유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 사람들 동기부여 한번 줘보자. 우리가 어린 나이에 한번 해보자. 그러면 보면 스피치 잘 교육시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당신도 멈추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40이 넘었는데 저도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목소리도 크고 눈도 크게 얘기하고 활동도 크고 동네에서 저 승무원인 줄 알아요. 하도 비행기 많이 타가지고. 생각하시면 오늘은 왜 제복은 안 갖고 오고 양복만 갖고 오냐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빈 이거는 왜 이거 뭔 빈이냐고 어떤 항공이냐고 물어봐요. 네, 저는 시크릿 항공이죠. 네, 보면 자 40이 넘었는데 너무 일중독으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전 그래요. 돈 많이 벌면 뭐해? 안 행복해 보여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막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그렇게 행복해 보진 않아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뭔 관심 있으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데, 내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데, 지금이 이 순간이 나에게 타이밍이라는데, 나에게 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 들어오는 기간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요, 지금이 대운인 것 같아요. 시크릿을 만나고 월드미러스로 인해서 사업하는 게 이게 대운인 것 같아요. 어렵나요? 매뉴얼이 있는데, 정의자 스폰서님이 짜놓은 매뉴얼이 있는데 어렵나요? 아니요. 복제하는 게 힘든가요? 따라하는 게 힘든가요? 뭐가 어렵나요?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사장님. 그냥 내 머리를 비우십시오. 그냥 저는 우리 팀들한테 그래요. 아메바가 되라고. 단세포 생물이 되라고. 그냥 흡수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고. 해보고 죽음시킨 다음에 백날 한 달 안에 내가 무조건 패스트 브론즈 가지 못하면 사업 되게 힘들 거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달 안에 패스트 브론즈가 간다면요 그 다음 주에 실버 금방 가요.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나면 마이오피스를 이렇게 펴주면 되거든요. 나 한 주 만에 47만 5천 원 들어왔어. 그러면 50% 이상 관심 가지실걸요? 근데 내가 한 명도 못하고 이 사업은 안 될 거야. 스폰서님 어떻게 하는 거죠? 물어보면 몇 명 찾으셨어요? 시크릿은요 사인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업 자체가 내가 해보고 내가 주급이 들어오고 그래야 신나야 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 행복이란 내가 지금이라도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느끼는 게 행복이고요. 지금은 내가 이 자체 누구와 함께 성공시켰고 누구를 함께 또 하고 다음 투자가 누구며 내가 원하는 피는 크라운이야. 언제 도전해서 같이 뛰자라고 했을 때 이게 저는 행복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목표가 있고 내가 꿈이 있고 왜? Y가 있을 때 이게 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체가 꿈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 파트너가 잘 되고 내 그룹이 성장하고 월드그룹이 성장한다면 내가 여기 와서 내 몫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난 꿈을 여기서 이루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지만 저 요즘에 추세도 여기에 70% 이상 여기에서 집중하는 편이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져요. 이 사업이. 저는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 새로운 그룹들 만나면서 이 사람들의 문화 이런 얘기 듣고 강의 듣고 함께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내 파트너들과 형제의 파트너들과 1박 2일 하면서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이런 문화들 너무너무 재미져요. 저는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48살 중에서 저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맞아요. 정말 스폰서님도 빨리 만날 거. 애인사님도 찾아주시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 일이. 하다 보니까 주급 들어오는 것도 너무너무 신나고 저도 스폰서님처럼 이렇게 1시간만 이렇게 쳐보거든요. 계속 이렇게 신납니다. 해보셔야 해요. 이 사업은 해보니까 알겠어요. 지금까지 가치는. 그래서 자 내가 하는 일에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해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자 우선순위가 아닌 이유는요, 사장님들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치의 크기가 작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장님? 나는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홍문희 사장님이 이렇게 시크릿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빙산의 일각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시크릿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지켜야 됩니다. 가족이건 친구건 지인이건 내가 가입시킨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켜야 됩니다. 또한 내가 지켜야 될 건 남이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지켜야 된다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뭔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그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난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엄마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켜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단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네? 그래요. 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지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내지 마십시오. 이 사업은요, 사장님들의 가정, 가문, 내 아이들까지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게 이 사업입니다. 믿으십시오. 저는요 교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해보니까 진짜 이만한 게 없고요. 자, 간절함에 대해서 4가지 유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렬한 욕망이 있어요. 강렬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정말 그곳을 원해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절실함이 있습니다.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그것을 얻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자,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에 대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난 그것을 얻지 못하면
죽을지 몰라. 네 번째는요, 긴박함입니다. 긴박함의 간절함 또 뭐가 있냐면, 난 그것을 지금 바로 얻어야 해 라는 게 간절함의 네 가지 유형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절박함에 지금 현재 시크릿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도 나이가 있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언제나 내가 원하는 후원 미팅이 아니라 파트너들이 원하는 느낌도 이런 느낌이겠지. 내가 덜 자면 되니까, 내가 좀 더 뛰면 되니까,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한 번 더 웃어주면 되니까, 진심으로 손 한 번 잡아주고, 그게 내가 성공하는 비결일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시크릿 얼마 전에 베트남 밤에 호텔에 또 혼자 있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냥 쓴 글이에요. 한번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사람들 공감이 맞는지 한번 해주세요. 시크릿 사업을 하면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걸 배웠고요. 밑가마까지 내려가 봐야 다시 오르막이 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또한 내려감이 올라감이 있다는 사실을 더 낮게 내려가면 더 높이 치솟을 수 있음을, 또한 남다른 역경을 느끼지 않고서는 남다른 이역을 쌓을 수 없으며, 또한 역경의 강도가 높을수록 경력의 아름다움도 더 빛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모든 일정을 끝내고 오늘 밤 저는 혹시 모를 자책감에 어디선가 마음 아파하고 있을 미래의 크라운 로얄 사장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보면 사장님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엄청난 삶의 가치와 동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사람들한테 드릴 말씀이고요. 마지막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이 바뀐 터닝 포인트는요, 저는 시크릿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제 인생의 진정의 터닝 포인트는요, 시크릿 안에서 삶과 인생이 변화한 겁니다. 사장님들, 오늘 하우투 칩은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제가 1년 8개월 동안 이 사업 하면서 느꼈던 내용들, 사장님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파트너를 지켜야 되고 이 사업의 본질과 가치를 알면서 정희자 스폰서님, 정희경 스폰서님, 오현주 스폰서님의 스폰서십과 그냥 무한 팔로우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사장님들에게 동기부여가 아닌 자세, 태도까지 강의하게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독사,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인정하기가, 누구를 인정하기가,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 그래도 주식회사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가치, 이 문화 한 번 해보고 나니까 내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어요. 또한 내 파트너들과 하면 된다는 생각에 밤새 울었던 생각도 있습니다.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드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스폰서님들 모시고 미국을 갔다 옵니다. 저는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제2의 신화가 월드 미러스로서 탄생하라는 것.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